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시간으로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속도, 가속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를 배우려면요, 여러분들 속도는 빠른 정도라고 해서 이게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빠르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이 빠르기의 개념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속도라는 개념과 중학교 때 배웠던 속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 그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등속도 운동, 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대 속도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기를 먼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에 1초 동안 A라고 하는 사람은 30m를 갔습니다. 그럴 수 없긴 하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1초 동안 50m를 갔다고 해봅시다. 누가 더 빠른가요? A의 속력과 B의 속력 누가 더 빠른가요? B가 더 빠르죠. 이거 우리 뭘로 비교한 건가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동했느냐? 이동 거리로 비교한 거죠. 이동 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력은 어떻게 된다? 빠르게 된다. 라는 거 우리 비교하고요. 한편 우리는 이동 거리로만 비교하지 않고요. 또 뭘로도 비교하냐면 자, C라고 하는 사람과 D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00m를 갔어요. 시작 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100m를 달렸는데 얘는 10초 만에 100m에 딱 들어왔어요. 얘는 20초가 걸렸습니다. D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그쵸? C라고 하는 사람이 더 빠른 거죠. C의 빠르기와 D의 빠르기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C가 더 빠르다는 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뭘로 비교한 건가요? 우리가 같은 거리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왔느냐, 즉 시간이 얼마나 적게 걸렸느냐. 시간이 적게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는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냥 이동거리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고려해서 우린 빠르기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한다? 시간분의 거리로 비교한다.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거리가 많이 갈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갔느냐 이걸로 빠르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빠르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나타내주고요. 거리의 단위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터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시간의 단위로 세크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빠르기는 시간과 이동거리라고 하는 물리량을 다 고려해서 비교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알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 그랬냐. 빠르기의 개념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속력과 속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속력과 속도를 비교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과 변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원형 트랙, 이 그림에서 이제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원형 트랙의 반지름이 2m고요. 이 A 지점에서, 제일 끝에 있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어떤 사람이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뭘 이동거리라고 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이동한 전체 경로의 길이의 합, 그걸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이 물체가 또는 이 사람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이 전체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 원주의 절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 구하려면 2파이 r의 반 되니까 없어지고 파이 r이 되죠. r이 얼마예요? 2m죠. 그래서 2파이 미터. 약 파이가 3 정도 되니까 6m 정도 됩니다. 한편 이동거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 경로의 길이 합이 이동거리니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위라고 하는 건 뭐냐? 변위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느 위치에서 A라고 하는 위치에서 B라고 하는 위치로 위치가 변했어요. 변위는 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여기 있는 요 직선거리. 여기가 변위인 거예요. 이게 이동거리라면 여기가 요 길이가 변위인 거죠. 그래서 변위는 몇 미터가 됩니까? 4미터가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한편 속도는 뭘 속도라고 하냐면요. 시간분의 변위를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4m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변위를 자세히 보면 A라고 하는 위치에서 B라고 하는 위치로 갔죠. 위치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 A에서 B로 간 거랑 B에서 A로 간 거랑은 변위가 달라요.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위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또는 동쪽으로 갔다,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4m만 쓰면 안 되고요. 만약에 동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4. 만약에 B에서 A로 갔다, 그럼 플러스 4라고 쓸 수 없고요.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갔다, 서쪽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m라고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어서 속력도 방향이 없고 그냥 크기만 있는 값이고요. 변위가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속도 또한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값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세 번째 뭘 배우려고 하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운동이에요. 자, 얘가 항상 10m/s로 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3초 걸렸다고 해봅시다. 자, 3초 동안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10m/s로 3초 동안 갔어요. 이동거리 어떻게 되죠? 이동거리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0m 동안 10m/s의 속도로 3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30m가 됩니다. 이 30m 어떻게 구하냐면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고요. 잘못 썼네요. 시간으로 구하고 이 그래프에서 30m가 의미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30m인가요? 여기 사각형 보이시나요? 사각형의 가로가 3이고요. 세로가 10입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30이 되고요. 그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도 그래프는 등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 밑에 면적이 뭘 나타낸다?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 S 이동거리 또는 위치라고 해볼까요? 속도니까 위치. 자,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요? 자, 맨 처음 0지점에서 1초가 지나면 10m/s로 1초 갔어요. 얼마나 위치가 변했나요? 10m/s로 1초 동안 갔으니까 10m 앞으로 갔겠죠. 또 2초 지나면 면적이 더 늘어나죠? 20m 앞으로 더 갔겠죠. 3초 지나면 30m 더 앞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1초 동안에는 몇 미터의 위치가 변했다? 10m만큼 위치가 변했다. 2초 동안에는 20m만큼 위치가 변했다. 3초 동안에는 30m만큼 위치가 변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 얼마예요? 델타 t. y 증가량이 얼마예요?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상대 속도 구하는 개념 먼저만 알려주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상대 속도.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절대 속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물체를 관찰하면서 그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보는 속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속도는 상대 속도라고 말해야 되고, 대부분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얼마를 갖느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선 상대 속도 구하려면 여러분들 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되냐면 관찰자가 있어야 돼요.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건 수업 시간에 그림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조원들끼리 같이 해보도록 해요. 꼭 알아둡니다.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둡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